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잠길 수 있어요. 지금 아침 일찍 왔는데 어제 또 하루 종일 서울에서 강의 듣고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일이 많아졌어요. 지금 약속했던 거 댓글 리뷰도 하나 올려야 되고, 어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몇 개 또 떠올라서 그것도 작업해서 올려야 되고요. 생각났을 때 빨리빨리 해치워야지, 이거 자꾸 두면은 아이디어가 사라져 버리니까 조만간에 시간 나는 대로 빨리빨리 작업을 해서 이제 조금 당분간은 또 영상이 좀 자주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또 새로운 아이템 하나, 댓글 리뷰라는 거를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은 옛날 1년 전에 처음 올렸던 자료부터 뒤져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아이디어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하고 있지만,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영상들을 보시고 달아놓으셨던 댓글 중에서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같이 올려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제가 올린 영상이지만 저도 때에 따라서는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좀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께 좋은 어떤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이 저는 나쁘지 않고, 저도 다시 봐도 유익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가끔씩 시간 나고 조용할 때 다른 유튜버 보는 게 아니고요, 제 것 다시 찾아서 다시 봅니다. 그러면 재밌는 거는 새로울 때가 또 있어요. 너무 웃기죠. 내가 만들어 놓고도 제가 보면 신기하고 새롭다. 그리고 새롭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놓치고 있던 아이디어가 여기 있었네 라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뇌가 좀 수용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배워도 이제 한쪽에서 배우고 넣으면 이쪽에서는 빠져나가는 느낌.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댓글은 아이디가 한박한박 웃음님.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디어를 참 재밌게 지으셨어요. 한박한박 웃음. 웃고 싶으신 마음인 것 같은데 한번 읽고 진행할까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아토피라 부산 인근 병원에서 마스트 검사와 IgG4 검사를 받았는데, 마스트 검사에서는 진먼지 알러지가 높게 나오고 소고기가 3 정도 나왔어요. IgG4 검사에서는 식품 알러지가 몇 개 나왔는데, 검사한 병원에서는 IgG4 검사는 의미가 없다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시네요. 아토피가 얼굴, 눈 주위가 너무 심합니다. 성인이고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답답했던 게 있어요. 이제 학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쪽에서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건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내면은, 또 여기서는 그거는 이게 틀린 거 이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율되면서 연구되는 과정에서 학문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이론이 정설이었지만 그게 나중에는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이거는 정설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언젠가는 또 상대성 이론도 틀렸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통용되고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는 이게 정설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학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다 수용하는 입장에서 환자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IgG4 검사인데요, 내과 쪽이나 주류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봐요. 종종 봐요. IgG4 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알고 공부한 내용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얘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뭐라카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해놓고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검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의사는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검사를. 근데 이 한박한박 우수님께서 기능의학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 아기를 위해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검사를 의뢰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니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간다면은 제가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만약에 환자는 잘 몰라요. 그래서 환자가 왔는데 이쪽에서는 아토피가 심하니까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해놓고는 마스트 검사하고 IgG4 검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의사가 이 검사를 할 때는 검사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IgG4 검사는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기로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이 음식을 제한한다고 해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알러지가 호전되거나 내 면역 반응이, 알러지 반응이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과에서는 그거 뭐 제한해봤자 별 차이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IgG4의 의미는 장누수를 잡는 기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장누수가 잡히지 않고서는 자가면역 개념과 여러 가지 면역의 교란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능의학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장을 잡기 위해서 IgG4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올릴게요. IgG4 검사를 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에 대한 많은 논문에 대한 어떤 서머리를 제가 여기다 올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IgG4의 양성인 음식을 제한했을 때 얻어지는 증상이 호전되는 것들을 잘 보시면은 과민성 대장 증상과 오티즘은 자폐증이죠. ADHD는 과잉 행동 장애죠. 그 다음에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에필lep시, 뭐 간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증상이 호전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부분 지금 내가 말했던 질환들을 잘 보시면 자가면역이죠. 그러니까 면역의 교란이 와서 자기를 공격해 생기는 여러 가지 자가면역적 증상들이 IgG4의 양성인 음식들을 제한했을 때 호전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과연 자가면역 증상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버려 두고 알러지를 잡는다? 이건 넌센스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분명히 나왔던 음식 학원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들은 일단은 최소한 기능의학적으로는 3개월 완전 절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3개월에 이어서 그 다음 3개월은 부분 절식이라고 얘기해서 부분적으로는 허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호전되고 났을 때는 증상이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조금씩 음식을 본인이 조절하면서 먹을 수도 있다라고 조언 드릴 수도 있어요. 단 다시 자주 먹게 되면은 다시 IgG 타이터가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높았던 항체가 나중에 음식을 안 먹게 되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눈 주변이 이렇게 심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자기가 자다가 가려우니까 자꾸 손을 비볐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는 자극을 주거나 상처를 주게 되면 잘 안 낫고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아마 거의 아토피라기보다는 피부염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빨리 항진균제하고 항생제를 당분간 단기간 씁니다. 일주일 정도에서 보통 일주일 쓰면 거의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쓰고 연고는 한 2주 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가라앉히시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특이항원 면역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제가 강의를 이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다 들어봤던 거라면은 답은 아셔야 돼요. 강의를 다 했는데 답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제가 따로 태그를 달을 테니까 거기 가셔서 그 영상을 꼭 보세요. 그래서 어떤 내 몸에 들어와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특이 항원을 찾아내셨으면 그 항원에 대한 특이 항원 면역 치료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기능의학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알러지를 전공하신, 전문으로 공부를 하신 주류의학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능의학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주류의학적 치료, 이제 컨펌된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이항원 면역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뉴트리셔널 언밸런스를 잡아주시고 자가면역 증상인 장누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검사 하나 안 하신 것 중에서 중금속 검사 꼭 하셔야죠. 중금속 검사를 하셔가지고서 내 몸에 들어온 독소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것도 빼주시고요. 이 작업을 다 통과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알러지가 잡히고 사람의 몸이 면역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스트 검사에서 만약에 소고기가 3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가끔 보는데 이런 경우에 재밌는 거는 환자가 소고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소고기를 먹어도 뭐 별 반응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스트의 개념은 급성 알러지 반응이기 때문에 보통 폭로가 되면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30분 이내에. 그렇기 때문에 먹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는 마스트 검사에서의 결과가 실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정,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기량항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실제로 폭로됐을 때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가정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이제 유니캡 검사까지 돌려봅니다. 유니캡을 돌려보면은
그 소고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높게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먹어도 되고요. 실제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음식 항원에 대한 알러지 반응은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복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은 소고기가 양질의 소고기라는 가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음식이 똑같겠죠. 재배되는 과정이라든지 생산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원료들이 좋은 원료가 들어가서 생산된 음식만 우리가 해당되는 거죠. 아무리 검사해서 양성이고 괜찮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바쁘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